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위에 적혀있듯이 365페이지 펴면서 설명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인데 이제 제3공화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5대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주요 쟁점들은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정치사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한일 협정, 풀네임은 한일 기본 조약인데 65년에 이제 한일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일 협정이 맺어지게 된 배경에는 먼저 미국이 제안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를 이제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예전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바로 위에 또 한반도 아래로 이제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산주의 국가들과 함께 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주의 체제에 또 탄탄한 안보 체제를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안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때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 개발을 하려면 그 밑에 있는 주요 자금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 개발의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오기 위해 이런 한일협정을 맺게 된다. 먼저 이 한일협정이 맺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먼저 이런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를 하는 읽으시네요. 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 굴욕적인 한일 시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64년도에 6.3 시위를 벌이게 되거든요. 왜 이들이 굴욕적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그냥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일본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판단하에 시위를 일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6.3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이제 1차 인혁당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풀네임 인민혁명당인데 이제 인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13명의 사람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최고 3년 정도의 징역을 살게 하는 이런 인혁당 사건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를 계기로 시위를 좀 분화시키고 이 위수령을 선포하는 게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위수령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 369페이지 오른쪽에 있거든요. 일정 지역을 이제 군대가 지키거나 시설물을 보호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시면 되겠고, 이 한일협정의 한계를 보면 식민 지배에 대한 제도에 대한 상하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으며 다양한 배상 문제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자라든지 원국 피해자라든지 이런 배상 문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약탈 문화재나 독도 문제도 제대로 이제 처리하지 못해서 이게 큰 한계가 있지만 요 한일 협정을 통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금을 받아와서 우리 경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또 두 번째는 베트남의 파병을 하게 되거든요.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64년도부터 이제 미군을 투입하기 시작하자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요청으로 이제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부대를 파견하게 되거든요. 64년도에는 이제 비전투 부대 등등을 중심으로 파견을 하다가 이제 65년도부터 실제로 전투를 하는 전투 부대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소총이 상당히 좀 낙후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 M16이라든지 미군의 지원을 받고 큰 이제 한국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며 또 하나 이 경제 개발의 자금이 마련되게 되거든요. 1966년에 브라운 컨스가 체결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같이 읽어보겠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자, 페이지 366페이지 보면 군사 원조, 경제 원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비는 미국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부품은 한국에서 이제 쓰겠다. 그리고 이렇게 차관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자금도 마련하는 그런 성과가 베트남 파병으로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고엽제라든지 당시 베트남이 물창한 밀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풀들을 주기 위해 이런 독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죽지만 그 고엽제를 사람 몸에 닿는 순간 우리 몸에도 이게 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6차 항전. 그 이전 5차 항전에서는 대통령은 임기 4년에 1회 한해서 연임을 합니다. 총 대통령은 2번까지 가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한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5대, 6대 대통령의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었지만 71년도에 7대 대통령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삼선 대통령의 3회 연임까지 가능하다는 요 개헌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거든요. 그에 따라 요 6차 개헌, 즉 삼선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새벽 2시 이제 민주공화당 이 여당끼리 모여가지고 전원 찬성으로 요 개헌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71년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다시 한 번 더 출마를 하게 되고 이제 신민당의 요 김대중 후보랑 이제 맞붙게 되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7차 개헌 요 유신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게 배경이 국내와 국외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 이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맞붙게 되는데 가까스로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이제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과 동시에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민당의 의석수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신민당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도 하고 여당의 좀 정치적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 국외의 사정을 보면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하나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닉슨 독트린. 이게 무엇이냐? 이제 아시아 너희 국가들은 너희가 조금은 자발적으로 좀 수비를 해라. 우리 미국은 너희 아시아 국가에서 조금은 물러나겠다. 이런 걸 뜻하게 되거든요. 닉슨 독트린은 이게 냉전 체제가 조금씩 완화되는 이런 대탕트의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런 닉슨 독트린에 따라서 베트남에 미군들이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따라 당시에 방공이라든지 이때도 조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방공이라든지 이런 경제 발전을 이제 국시로 내걸었던 이런 박정희 정부로서는 좀 위기를 느끼고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화를 외치면서 유신 헌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7차 개헌인데 여기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대통령에게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다 물리게 되거든요. 보면 바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이 기구를 만드는데 약 2,300명 가량이 여기 모여가지고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게 되죠. 이 따라 선거가 결과 뽑히게 된 대통령은 임기 6년의 중임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제 대통령을 이제 3번, 4번, 5, 6, 7번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힘이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3분의 1을 추천을 하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들의 승인을 결정하는데 거의 대부분 승인이 됩니다. 이렇게 3분의 1의 추천을 받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을 유신 전무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긴급 조치권을 해가지고 초헌법적인 권한을 이제 발동을 하거든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치한다 이런 권한입니다. 이따가 국민의 기본권을 좀 누르고 헌법에 준하는 또는 헌법을 넘어서는 그런 권한을 갈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가지게 된 도시에 국회 해산해라, 국회 해산권도 가지게 되고 대법원장 또 헌법위원회 위원장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대통령에게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7차 개헌의 결과 8대 대통령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다시 한 번 더 당선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6차 개헌 이전의 상황과 이 7차 개헌 이후의 상황은 이제 좀 체제가 다르다. 이에 따라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두 개의 공화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6차 개헌에서 내용을 빠뜨렸는데 6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또 하나 있거든요. 또 하나가 당시 68년도에 조금은 그 냉전 체제가 조금은 가열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98년 1월 21일 날에 김신조가 내려와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물론 사전에 검거되고 있지만 이런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도 있었고 또 이에 따라 예비군도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선생님도 저번 주에 예비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푸에블로어라고 해가지고 미군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함이 있었는데 이 푸에블로어가 북한에게 잡혀간다든지 이런 워낙 큰 위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삼척, 그다음에 울진 이런 곳에 무장 동미들이 침투를 한다든지 상당히 안보 체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명분으로 대통령의 삼성개헌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4공화국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정치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만 하고 있고 경제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아니면 또 다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정치사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4공화국에 따라 유신 반대 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이라든지 이런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반대운동을 지금은 억누르기 위해 편압하기 위해 김대중을 납치한다든지 또는 유신 반대 시위가 일어나니까 요 민청학년 사건이라 해서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요 사건을 이제 조작하게 됩니다. 여기 따라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되고, 요 민청항량 사건 배후에는 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 제2차 인일당 사건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여기 따라 2차 인일당 사건에서 23명 중에 일부가 사형을 받게 되고, 사형 선고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버리는 그런 국제적으로 사법 사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2차 인일당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사건들은 지금 현대, 더 가까운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다 무죄로 판명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신 반대 운동이 있었고, 또 하나가 요 YH 무역 사건이었거든요. 이 YH 무역 사건이 무엇이냐? 79년도에 있었는데 원래 YH 무역 회사가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가발이 잘 팔리다 보니까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뭐 석유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과잉 투자 등등에서 경제 위기가 이루어지니까 조금씩 이게 폐업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해고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해 상의하기 위한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다가 신민당 강사에 가서 이제 막 논쟁을 하거든요. 여기서 정부 측에서 와가지고 이들을 탄압을 하고, 여기 따라 김영삼 의원이 신민당의 총재이기 때문에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명을 당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며, 그다음에 석유파동, 이란쯤에서 이제 좀 일본 전쟁이 일어나니까 석유 가격이 쫙 올라가게 되거든요.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이에 따라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라든지 배라든지 많은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없었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오기도 하고, 유신 체제에 반대하기 위해 부산, 만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님, 그다음에 김재규, 차지철 등등이 술을 먹다가 김재규의 총을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79년 10월 26일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이 이후에 신군부 세력들이 들어오는 12.12 사태인데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3, 제4공화국까지 받고 밑에 보면 365페이지에 한일 협정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제2조를 보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그 이미 무효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무효가 이제 원천 무효다. 이미 한일 병탄조약이나 아니면 을사조약 등등 이런 것들은 무효이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침해도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본에서 이미 무효를 우리가 이제 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미 기억간의 모든 조약이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한일협정에서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즉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합법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이런 조약들이 이제 무효되었고, 패망하면서 그에 따라 지금 65년도에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양측의 해석에 따라서 조금은 부딪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김오일한 메모 이런 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베트남 파병 그리고 유신 헌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뭐 긴급 조치권 이런 것도 있으며 유신 반대 운동, 또 3.1 민주구국선언 이런 다양한 읽기 자료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제5공화국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